여러분, 골프 퍼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아니 수세대에 걸쳐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버 업, 네버 인. 골프 좀 쳐보셨다는 분들은 이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홀에 닿지도 못하는 퍼팅은 들어갈 확률이 아예 0%니까 무조건 홀을 지나가게 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치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무려 150년 동안 골프계의 황금률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150년이나 된 지혜가 지금의 현대 골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의 스코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공격적인 퍼팅 철학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진리처럼 여겨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저 멀리 19세기 스코틀랜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멍고파크 같은 초기 챔피언들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린에서 골프를 쳤어요. 거의 양들이 풀 뜯어먹고 다니던 울퉁불퉁하고 아주 느린 그린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공을 세게 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정신이 아놀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 같은 전설들을 거치면서 골프의 신조처럼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사 물리학자 출신인 데이브 펠츠라는 사람이 여기에 과학이라는 옷을 딱 입혀버리죠. 그게 바로 이 유명한 17인치 규칙입니다. 이 데이브 펠츠라는 사람이 원래 나사 물리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수천 번 실험을 해보니까 공이 홀을 한 17인치, 그러니까 약 43cm 정도 지나갈 속도로 쳤을 때 홀인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규칙이 수십 년 동안 그냥 퍼팅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이론이 왜 그렇게 다들 믿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옛날 그린은 지금처럼 매끈하지가 않았으니까 공이 좀 빨라야 울퉁불퉁한 데서 튕겨나가지 않고 라인을 쭉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둘째는 럼피 도넛 효과라는 건데 하루 종일 골퍼들이 홀 주변을 밟고 다니니까 홀 주변이 막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이걸 힘으로 뚫고 지나가려면 그렇죠. 세게 쳐야죠. 마지막으로 짧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아예 없애주니까 심리적으로도 엄청 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모든 걸 바꿔버린 아주 간단한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현대 골프에서 강한 퍼팅이 왜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공의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홀컵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작아져요. 보세요. 공이 홀에 그냥 툭 하고 멈추는 완벽한 스피드로는 홀의 전체 크기 4.25인치를 100%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펠츠가 말한 17인치 규칙대로 치면 유효 홀 크기가 2.6인치로 줄어들어요. 무려 40% 가까이 날아가는 거죠. 만약에 5피트, 한 1.5m나 지나갈 정도로 엄청 세게 쳤다? 그럼 홀이 거의 바늘구멍만 해지는 겁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바웃, 그러니까 홀컵 가장자리를 쓱 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물리 싸움이에요. 공을 홀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하고 홀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대결인 거죠. 여기서 키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원심력은 제곱으로 강해져서 중력을 가뿐하게 이겨버리고 공을 밖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스피드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이겨서 공이 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물리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냉정한 통계,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너무 공격적인 퍼팅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실 그린 그 자체에 있어요. 현대 골프장 그린은요, 옛날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매끄럽습니다. 거의 유리알 같다고들 하잖아요. 그린 스피드를 재는 스팀프미터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한 7피트 정도였다면 지금은 13피트 그 이상으로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린의 흠집을 이기려고 일부러 세게 칠 필요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PGA 투어 프로들 데이터거든요. 돌아오는 퍼팅 거리가 딱 한 걸음만 늘어나도 성공률이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지 보여줘요.
3피트, 한 1m도 안 되는 거리는 거의 100% 넣잖아요? 근데 5피트, 한 1.5m만 돼도 4번 치면 1번은 놓친다는 거예요. 프로들이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쳤다가 홀 지나쳐서 남게 되는 거리가 바로 이 절벽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콜롬비아 대학의 마크 브루디 교수가 만든 타수 이득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선수 실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 스코어를 갉아먹는 진짜 주범은 짧게 쳐서 홀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스코어 킬러는 너무 세게 쳐서 저기 4, 5피트짜리 애매하고 어려운 퍼팅을 남기고 결국 3퍼트를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과학과 데이터를 세계 최정상급 프로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힘 대신에 아주 정교한 속도를 선택했죠.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펠치의 17인치보다 훨씬 부드러운 12인치를 자기만의 황금률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 스코처럼 에임 포인트를 쓰는 선수들은 홀 크기를 최대로 쓰기 위해서 6에서 12인치 사이를 표준으로 삼고요. 또 퍼팅의 귀재로 불렸던 벤 크렌쇼나 브래드 팩슨 같은 전설들은요. 공이 홀 바로 앞에서 딱 힘이 빠져서 툭 하고 떨어지는 그야말로 죽듯이 들어가는 나이인 퍼팅의 예술을 보여줬죠. 전설적인 퍼터 브래드 팩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브레이크를 보고 더 부드럽게 칠수록 내 퍼팅은 더 좋아졌다. 와, 이게 현대 퍼팅 철학의 모든 걸 담고 있는 한 문장 아닐까요?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공이 휘는 라인을 더 많이 봐서 홀컵의 크기를 100% 활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같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실제 라운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스코어를 지켜줄 새로운 퍼팅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오르막 퍼팅은요, 중력이 뒤에서 당겨주니까 리바우드 위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한 12에서 18인치 정도 지나가게 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리알 같은 내리막에서는 와, 이때 세게 치는 건 정말 재앙이죠. 홀에 그냥 겨우 굴러갈 정도로 0에서 6인치 정도만 지나가게 아주 보수적으로 쳐야 3퍼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최적의 구간 6에서 12인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스피드 감각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세이프티 박스 드릴, 이 최고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한 4.5m 정도 되는 직선 퍼팅 라인을 찾아서 홀뒤 30cm 지점에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하나 그어놓는 거예요. 목표는 물론 퍼팅을 넣는 거지만 설령 놓치더라도 공이 무조건 그 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면요, 실패하더라도 항상 그냥 툭 치면 들어가는 탭인 거리에 공을 세우게 되거든요. 서포트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훈련법이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Never up, never in.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 현대 골프에서는 dial in, 즉 홀에 죽듯이 들어가게 하라는 말이 훨씬 더 똑똑하고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골프에서 가장 오래된 믿음 중 하나가 과학의 힘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은 다음번에 또 어떤 스포츠의 오래된 지혜, 그 절대적인 진리를 뒤집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